자, 오늘 보셨던 게 용접 관리 엔지니어링 실무였습니다. 그래서 용접 개요, 예약, 설계, 공정, 재료, 이 재료 중에서도 뭐 탄소강 그리고 내열강이 있었고 일부만 조금 봐줬습니다. 자, 개요 봤을 때 저희가 용접이 뭔지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용접이라고 하는 건 두 개를 붙인다라는 게 핵심적이었는데 이 붙임에서 그냥 붙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었죠. 어떤 요소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붙인다라고 하면 용접 품질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용접 품질은 외적인 분야는 설비 그리고 관리 인원, 그 내적인 분야는 재료, 공정, 구조적 측면에서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우리가 용접 관리자라고 하면 우리 외적으로 용접 공장 설비, 장비 이런 것들의 관리도 해야 되고요. 이걸 실제 작업하는 용접사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는 내적인 재료의 적합성이라든지 공정의 가능성이라든지 구조의 안정성 측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작업하면 되겠다. 이렇게 재료를 선정하면 되겠다. 이 공정을 쓰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기존의 GTFC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근데 GTFC를 재료의 적합성과 공정과 구조의 안전성 측면에서 고려를 했을 때 GTFC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엔지니어 측면에서 고품질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생각해보고 있죠. GT 고품질이에요. FC 고생산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경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를 재료적 측면, 공정의 가능성, 구조의 안정성 측면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공정들을 좀 빗대어서 봐보면 자, 티그를 하더라도 이 티그가 좀 더 생산성이 높게 세팅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FC를 하더라도 이 FC가 좀 더 건전성이 있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장점은 더 극대화하게 그리고 단점은 커버할 수 있게 FC를 예를 들게 되면 FC로 인해서 스페터가 너무 많이 튄다. 그러면 가스 종류 자체를 스프레이 이행이 가능한 아르곤 가스로 바꾸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생산성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싶다. 그럼 기존에 나는 1.4파이를 쓰던 걸 혹은 1.6파이 쓰던 걸 1.2파이를 사용을 하고 장비의 안정성을 좀 더 높이면 생산성을 기하급수적으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FCAW로 제가 매뉴얼 용접을 하던 게 있었어요. 파이프를 로테이션해서 용접을 하던 걸 이 매뉴얼이 아니라 이제 세팅을 딱 고정된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전류를 높이고 그리고 파이 수를 줄인다고 할지라도 아크 날림이라든지 외부적인 요소를 극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용접 와이어의 용접 전류 밀도를 증가시켜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고려해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용접 엔지니어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재료의 적합성, 공정의 가능성, 구조의 안전성을 가지고 어떤 요소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저희는 용접 품질이라는 건 딱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만들어내거나 결정 짓는 것들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뉴얼과 프로시저, 인스트럭션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매뉴얼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만약에 없어도 다른 사람이 와도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갖추어지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건 PDCA 사이클이라고 하는 플랜을 잡고 행위를 하고 체크를 하고 액션을 통해서 다시 또 수정하는 이런 PDCA 사이클을 계속 돌린다고 하면 어때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런 개선은 항상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있어서 저희가 용접이라고 하면 이 용접 공정을 ISO 3834에서 요구하는 필수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고려하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고려하실 때 인력에 대한 거, 그 인력도 웰딩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웰딩 코디네이터가 ISO 14731에 어떤 임무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이 대체로 ISO 3834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좀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게
용접 공정의 품질 요구 사항에서 용접 절차소와 관련된 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웰더의 인증에 대한 사항도 있었고요. 재료에 대한 거, 검사 평가에 대한 거, 안전 보건에 대한 거. 자, 이런 요소들을 다 합쳐서야 IS 3834가 완성되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 용접 공정의 품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더라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접 관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더라라고 했었고요. 용접 관리자는 내가 만드는 제품의 수준에 따라 갖고 용접 관리자의 수준도 좀 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3834-2라고 하는 좀 까다로운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풍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요원이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검토하는 사항은 요건이라든지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뭐 하도급이라든지 용접 요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생산 계획이라든지 용접 절차와 관련된 거, 시방서, 작업 지시서, 용접본과 모제, 그리고 용접 전, 중, 후,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뭐 NCL을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리페어까지 관리가 된다. 그리고 이런 관리가 끝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이런 문서화된 혹은 뭐 전자 파일로도 뭐 어떤 방법으로든 문서화된 기록을 남겨준다면 제대로 된 품질 관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질 관리는 웰딩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용접 관리자가 핵심적인 역할로 진행되어야 되고, 그 유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인력에 대한 관리가 핵심적으로 봐주셔야 될 요소였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 보셨던 게 저희가 설계 요소에서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말씀드렸다기보다 도면을 봤을 때 우리가 설계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시킬 수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 기본 기호와 보조 기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우리는 도면을 보면 어디에 어떻게 용접을 하면 되겠다라고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그 표시되어 있는 걸 저희가 엔지니어 입장에서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표시가 되면 안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용접되면 안 되는데라고도 확인하실 수 있는 요소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 요소들은 아까 라멜라티어가 생길 수 있는 라미레이션이 되어 있는 자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근데 설계적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 자재 자체의 건전성을 높여서 Z축으로 잡아당겨지는 연신율을 증가된 자재, Z20 이상의 자재를 사용한다면 뭐 어느 정도 Z축으로 당겨줘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계적인 요소를 반영해서 우리가 자재 선정이라든지 공정 선정이라든지 함께 보실 수 있는 사항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용접부 상세, 이런 각각 조인트 형상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뭔가 디펙트라든지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떤 요소를 개선을 하면 좋겠다라고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보셨던 게 저희가 용접 공정과 장비였어요. 특히 GTAW와 FCAW 두 가지 위주로 좀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GTAW와 다른 프로세스의 장비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장비들에 의해서 생기는 생산성이라든지 품질의 차이도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로 느리게 가면 품질이 좋아져야겠죠. 그죠? GTAW는 가장 느린 프로세스고 가장 품질이 좋습니다. 반대로 SAW는 가장 빠른 프로세스고요. 그리고 세팅해야 될 제반 여건이 가장 까다롭게 적용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TAW는 생산성보다는 품질 위주로, 그리고 FCAW는 주로 생산성 위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FCAW에서도 우리는 극성이라든지 혹은 보호가스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갖고 트랜스포 모드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비용이라든지 기계적 성질이라든지 그리고 이행, 마크 특성, 비드 형상 이런 것들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할 수 있는 요소를 우리가 엔지니어가 정해줄 수 있다면 기존보다 개선시키거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변수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용접 전, 중, 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서였던 WPS, 이 WPS의 변수로 볼 수 있는 용접 전류, 전압, 속도와 관련된 사항들도 같이 한번 보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류가 증가될 때, 그리고 전압이 증가되는 상황, 전류는 대체로 용익 깊이를 얘기한다고 했고요. FCAW 같은 경우는 전류가 크다라는 건 이제 와이어 피딩 속도가 빠르다, 이런 걸 같이 얘기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개선된 용접 특성을 가질 수도 있더라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토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전진법의 효과를 얻느냐, 후진법의 효과를 얻느냐도 말씀드렸습니다. 대체로 후진법의 효과를 얻는 게 기계적 성질이 양호할 겁니다라고 좀 언급을 해드리는 것까지 하면 저희가 이번 용접 엔지니어링 실무 과정에 좀 핵심적으로 하려고 했던 요소들은 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케이스 스터디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 시간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케이스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다 설명하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뭔가 작업을 함에 있어갖고 이제 불일치하는 사항들, 요구사항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확인을 하시고, 이 확인을 한 게 부적합이다, 적합이다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부적합하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뭔가 근거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요. 그 근거에 따라서 추후 작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케이스 스터디의 사례였습니다. 이런 케이스 스터디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코드나 스탠다드 규격 안에 뭐라도 어떤 방식으로도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이게 허용 범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만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시 22분입니다. 그러면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빠르게 이렇게 진행돼서 질문이 있으시네요. 자, 질문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질문하시고, 지금 그 QR코드 태실 누르시고, 확인 말고 태실 누르시고 스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이제 아까 P 넘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는데, 이제 P 넘버는 비슷한 기계적 성질로 묶어놓은 것들을 P 넘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국내 강제 같은 경우는 규격화되는 규격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ASTM으로 규격화됐을 때 P 넘버가 매겨질 수 있고요. 이런 P 넘버는 아스메 섹션 9에 언급되어 있는 자재들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면 그 아스메 섹션 9 QW 422 안에 안 들어와 있으면 얘는 언리스트 자재로 봐야 되고요. 언리스트 자재는 개별적으로 좀 테스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신가요? 있으시면 채팅하셔도 되고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좀 질의하실 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메일로 주셔도 되고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질의를 남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접 리더스라는 카페가 있고 이런 용접 리더스에 질의를 주시면 대체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또 질의 주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네요.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QR코드 태실 스캔 안 하신 분은 좀 해주시고요. 이게 원래 이틀 과정으로 개설을 하려고 했었던 강의였었거든요. 근데 올렸다가 하루가 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틀 과정을 좀 하루에 끝낸다고 좀 필요한 거 위주로만 좀 얘기하긴 했는데 어떤 요소들이 좀 많이 빠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